한양 성안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 강칠이는 어느 날 특별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의 운명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다른 이의 운명을 훔쳐 다니지만 운명이란 것이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운명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도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양 도성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둑 강칠은 부자 김판서의 저택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귀신 같아서 밤을 지키는 개들조차 그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칠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한양성 안에서 알아주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예감이었습니다. 김판서의 서재에 들어선 강칠은 이상한 빛에 이끌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함이었습니다. 함을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강칠이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운명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훔치면 안 되는데. 망설이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칠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 문서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강칠은 자신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운명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달빛이 스며드는 자신의 움막에서 강칠은 훔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김판서의 남은 생애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큰 장사에 실패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산이 기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튼 소리로구나. 강칠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문서의 내용대로 김판서가 큰 장사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강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김판서의 이름 위에 덮어 쓴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문서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불운한 운명은 강칠의 것이 아닌 다른 이의 운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닌가. 강칠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꿈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훔친 자, 네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칠은 이제 단순한 도둑이 아닌 운명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한양성 뒷골목의 한 술집, 강칠은 자신의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도둑이 아닌 운명을 거래하는 장사꾼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불운한 운명을 바꿔드리겠소. 대신 그만한 값을 치르셔야 하는데. 강칠의 속삭임에 궁지에 몰린 상인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거래는 파산 직전의 비단 상인이었습니다. 강칠은 그의 운명을 번창하는 쌀장수의 운명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듣자 하니 운명을 바꾸는 신비한 도사가 있다지? 이제는 양반들까지 강칠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툼했고 강칠의 욕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중 일부가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얻었다고 좋아하던 이들이 다른 형태의 불운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란 것이 이리 까다로운 것이었나. 강칠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맛을 본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강칠의 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네가 바로 운명을 훔치는 자로구나.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사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저승의 문서가 엉망이 되었다. 강칠은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네가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당장 운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저승사자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칠은 주저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받았고 너무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사흘을 주겠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저승사자의 마지막 말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뒤바뀐 운명들로 인해 꼬여버린 수많은 인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아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면 수백 명의 운명이 흔들린다. 내가 바꾼 비단 상인의 운명은 그와 거래하던 20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강칠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네가 가져간 좋은 운명의 주인들, 그들에게 탁친 불행은 어찌할 것이냐? 운명이란 것은 빈자리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저승사자의 말대로였습니다. 좋은 운명을 빼앗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고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흘 안에 돌려놓지 않는다면 저승사자는 생사부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운명을 훔친 자의 최후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칠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장 큰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양 제1의 부자 민병사의 운명을 훔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이면 더 이상의 도둑질은 필요 없을 거야. 강칠은 민병사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빛났고 밤 공기가 한층 차가웠습니다. 민병사의 서재에 도착한 강칠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운명 문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붉은 빛을 내는 부적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시뻘건 불빛으로 가득 찼고 부적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감히 권세가의 운명을 넘보다니. 어디선가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칠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훔치는 자, 이제 내 운명을 내놓아라. 강칠의 품 안에 있던 운명 문서들이 하나둘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병사의 저택에서 도망친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칠이 바꿔놓았던 운명들이 하나둘 제멋대로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단 상인에게 주었던 좋은 운명은 갑자기 최악의 불운으로 변했고, 쌀장수에게 넘겼던 나쁜 운명은 오히려 큰 행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치 운명 자체가 강칠의 장난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강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가진 운명 문서들은 이제 먹물이 번진 것처럼 글자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운명을 바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돌려놓으시오. 이런 운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서의 글자들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고 강칠은 더 이상 운명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자신의 운명마저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어디로 간 거지? 강칠의 몸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칠은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승사자도 아니고 관군도 아닌 정체 모를 그림자였습니다. 내가 가진 운명 문서를 내놓아라. 음산한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하게 빛나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운명을 쓰는 자다. 내가 훔친 그 문서들의 주인이지. 사내의 붓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칠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붕과 지붕을 넘나들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추적자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그를 따라잡아왔습니다. 운명을 훔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추적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칠의 품 안에 있던 운명 문서들이 하나둘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존재도 점점 더 흐릿해져 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강칠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추적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칠 앞에 마침내 운명을 쓰는 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강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년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훔친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미래였다. 내가 훔친 모든 운명은 결국 내가 쓰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강칠은 자신이 가진 운명 문서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희미해진 글자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바꿔치기 한 모든 운명들은 자신이 살아갈 뻔했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강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의 운명을 훔쳐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뒤틀렸지. 노인은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내 진정한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강칠의 앞에는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바꾸려 했던 화려한 운명, 다른 하나는 그가 피하려 했던 가난한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바꾼 운명들은 모두 내가 겪었어야 할 시련이었다. 그 시련들을 피하려 한 대가로 다른 이들이 고통받게 된 것이지. 강칠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비단 상인에게 넘긴 불호는 자신이 겪었어야 할 실패였고, 쌀장수에게서 빼앗은 행운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어야 할 자신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바꾼 모든 운명들은 강칠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들은 모두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흩어진 자리에 다른 이들의 불행이 채워진 것이지. 달빛이 두 사람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강칠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질로 굳은 손, 그 손으로 남의 운명을 훔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강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운명들이 사실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강칠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운명들을 되찾기 위해 그는 가장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운명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강칠은 운명을 쓰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 그것들은 모두 내가 훔친 것들이 아니더냐. 진정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때였습니다. 강칠의 품에서 마지막 운명 문서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읽지 못한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던 거군요. 강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운명을 되찾으려는 너의 마지막 선택마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저승사자의 말에 강칠은 절망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강칠은 저승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높은 옥좌 앞에는 그가 훔친 모든 운명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운명을 훔친 죄, 타인의 운명을 매매한 죄, 천도를 어지럽힌 죄. 최판관이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매 죄목이 울릴 때마다 법정은 싸늘하게 떨려왔습니다. 이런 법정에 선 자가 내가 처음은 아니다.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운명을 훔친 자는 없었지. 내가 뒤바꾼 운명이 무려 28. 그로 인해 뒤틀린 인연이 365. 강칠의 발 앞에 생사부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바꾼 운명들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 가산을 탕진한 상인, 병들어 죽어간 노인들.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염라대왕의 물음에 강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운명 문서는 제가 훔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염라대왕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강칠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운명을 훔치려 했던 모든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거라. 염라대왕이 2개의 생사부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토록 바꾸려 했던 운명이요.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려 했던 원래의 운명이니. 강칠은 2권의 생사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운명이 적힌 책에는 부와 명예가 가득했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초라해 보이는 운명의 책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강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가난한 운명, 그것이 진정 저를 성장시켰을 운명이었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차사들과 판관들이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초라한 운명이 적힌 생사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염라대왕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운명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구나. 강칠이 선택한 생사부가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피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아라. 내가 피하려 했던 가난 속에는 이웃의 정이 있었고, 내가 두려워했던 실패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사부 속에는 더 많은 장면들이 비쳤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돕던 이웃들,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친구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평온한 마음까지. 부와 권력은 허상일 뿐,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군요. 강칠의 깨달음에 저승법정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훔쳤던 모든 운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본래의 운명이 채워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고단한 운명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의 가난한 골목, 강칠은 자신의 움막에서 눈을 떴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저승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이 가난이 바로 내 운명이었음을. 강칠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도둑질 솜씨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주를 활용해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수 좋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강칠은 묘하게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칠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운명이 끝나가는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강칠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운명을 찾아주는 특별한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처럼 운명을 훔치려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운명의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을. 오늘날까지도 한양의 옛 골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할 때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노인이 나타나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운명을 훔치려 했던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드렸습니다. 때론 불행해 보이는 운명 속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